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효수입니다. 제55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의원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 국회 대표단이 이스라엘 유엔 대표 건물에서 관계 전문가와 NGO 대표들을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5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의원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 국회 대표단이 24일 유엔 대표부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성 평화 안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미 국무부 세계 여성 이슈 담당 수잔 브랜드 수석 정책 고문과 허만 샤퍼 네덜란드 유엔 대사 등 관련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재 세계 여성계의 화두인 여성 평화 안보에 NGO와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요즘에 이제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그 세계 여성 지휘위원회에서 유엔 여성 지휘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김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논의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이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과 미 국무부 수잔 브랜든 고문, 정현백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 등 5명이 유엔 안보리 1325조항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실현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유엔 위민에서는 여성 평화와 안보 문제를 과제로 채택해 여성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여성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국가가 국가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축을 위한 뉴욕위원회 발기대회가 24일 프로진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축을 위한 뉴욕위원회 발기대회가 24일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으로 처음 미국 시민권을 받은 서재필 박사는 처음으로 한글 영문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1919년 독립운동을 통해 한인들을 필라델피아로 모으고 미국 정치인들을 초대해 한일합병이 불법이라는 것과 일본의 횡포를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촉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3.1운동 때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 와 있는 여러 한국 분들을 모아서 항일 운동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그 생애가 우리 한국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서 많은 우리 한국 분들한테 홍보하려고 저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과 건립 추진을 위해 300만 달러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150만 불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 기업과 서재필 박사의 자녀, 필라델피아 동포들의 지원금으로 약 100만 불가량 모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은 150만 불은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회에서 50만 불을 걷지 못하면 이 150만 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뉴욕 동포들의 성원을 기다리면서 이번 뉴욕에서 후원회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재필 기념관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박사 생가에 보존돼 있지만 방 3개가 있는 집으로 독립운동가 기념관으로 기리기엔 협소한 공간입니다. 추진에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뉴욕을 시작으로 LA와 시카고, 워싱턴 DC의 지역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여성가족부 박혜영 장관이 지난 23일 뉴욕에 위치한 무지개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3일 바쁜 일정 중에도 가정폭력과 국제결혼 실패로 상처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공간인 무지개의 집을 방문해 김은경 사무총장을 만나 시설을 돌아보고 현황을 살피는 등 한인 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무지개의 집은 현재 설티웨드 등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도네이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 여부를 알아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백 장관은 미첼 바첼레트 유엔 위민 총재를 만나 우리 정부의 유엔 위민의 임무 수행과 관련한 재정적 기여를 470만 불까지 확대하고 유엔 위민 출범에 따라 한국에 능력 있는 여성 정책 전문가가 진출해 유엔 위민 프로그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중동을 강타한 민주화 열풍이 이집트에 이어 오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정권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대중동 외교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한 영상입니다. 오만, 바레인, 사우디 등은 중동의 주요 원유 생산국으로서 미국 및 국제경제의 중대 변수일 뿐 아니라 미국이 대이란 견제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 3개국 역시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다는 점에 미국과 이해를 같이 있기에 협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바레인은 페르시만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 미국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오만은 이란과 함께 국제에너지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이며 사우디는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협력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안보는 물론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긴 핵무기 없는 세계 공약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온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 3개국의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테러전, 이란 견제 등에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의 중동 파트너들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민주화운동이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원수의 지지 세력과 반정부 시위대 간의 내전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서부 지역의 다수 도시와 수도 인근의 자위야가 반정부 세력에 의해 장악됐습니다. 이슈를 수도 트리폴리에서 서쪽으로 235km 떨어진 인구 6만 6천 명 규모의 날루트 지역에서는 가다피 친위 세력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난 19일 이후로 날루트는 해방된 상태며 현재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자신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리바트와 카보우, 자도, 로그만, 젠탄, 하와메드 등 서부 지역 도시 다수가 해방돼 친카다피 세력이 철수했으며 이들 도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리폴리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자위야도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키리저얼브 훈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대폭 늘린다고 아사히 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이날 시작된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유출 저지와 대량 난민 발생에 따른 치안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08년 여름 뇌졸중 증세를 보였던 북한의 김 국방위원장이 지금도 하루 10개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있고 보드카 등 독주를 즐긴다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언제 뇌졸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기존 훈련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해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난민의 대량 발생, 대량 살상무기의 유출 등 북한의 비상사태를 상정해 작성한 작전계획 5029에 의거한 훈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리비아 제재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두 정상이 26일 아침 전화를 통해 리비아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유럽연합의 대리비아 제재도 촉구하는 한편 자국민 탈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티그너반 총리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원수의 비인도적 정책이 종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 매월 특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리리커 민정부 장관은 이날 쿤밍에서 열린 고령화 대책회의에서 일부 지방에서 특별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범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고령화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 부장은 또 정부는 저소득자 장애 노인들이 가정이나 병원 등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부장은 2015년이면 중국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2,4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버겐 카운티 주요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이 지난해보다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올 회계 지원은 2년 전에 2억 5천만 달러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학군별로 살펴보면 리오니아가 296만 5,640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리치필드, 펠리체스파크, 포틀리, 테너플라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펠팍 학군의 크리스정 교육위원은 올해는 어렵게 예산을 지원받게 된 만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기관 사이에 책임 공방으로 플러싱 일대 파톨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피터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의 파톨 현황을 파악해 교육국에 복구를 요청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활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파톨의 종류에 따라 복구 담당 부서가 달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말부터 몰아친 잇단 폭설로 파톨이 급증했습니다.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 6만 9천여 개의 파톨 신고가 접수됐지만 올해는 벌써 11만여 건으로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 현재 8만 3천여 개의 파톨이 복구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옐로캡 택시의 승차 거부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 택시 리무진국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뉴욕 시민들의 신고가 2,341건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 1,693건에 비해 38%나 증가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승차 거부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심야 시간대의 승차 거부가 심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최근 승차 거부 적발 시 벌금을 $200에서 $500로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3년 동안 3번 승차 거부가 적발되면 택시 운전 면허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시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비싼 택시 리스 비용을 줄이는 등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77개교 200여 명의 교사 가운데 3분의 2가 교내에서 인종, 민족,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또 교사의 14%만이 뉴욕시 왕따 금지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교육부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은 교사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관계자는 교사들은 학생을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예방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 역시 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국은 이번 조사 결과가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속 10에서 20마일의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46도, 섭씨 영상 8도, 체감온도는 40도, 섭씨 영상 4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천둥 치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0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일면 머릿 기사에는 3.1절 92주년 특집으로 서재필 박사 주도 아래 한인연합대회가 열린 브로드웨이 43가 타운홀 관련 기사를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감시 카메라에 의한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27일 재무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적발 건수는 총 100만 598건으로서 2009년에 71만 978건보다 41%나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의 주택 강제 퇴거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자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뉴욕시에서 집행한 강제 퇴거는 1,845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306건으로 29%가 줄었습니다. 퀸스 지역도 같은 기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맨하튼 일대 아시안 스파에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시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21일, 23일에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세 곳의 아시안 스파 업소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업소에 침입한 뒤 여직원들을 무기로 위협하고 현금 환탈에 달아났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시내 휘발유 소매 가격이 갤런당 $4에 육박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불안 사태 여파로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휘발유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국경일인 3.1절을 맞아 3월 1일 하루 휴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날 민원 서류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텍사스 오스틴 소재 버클리 팰리세이드 파크 LLC는 이달 초 뉴욕의 연방 파산법원에서 팰파크 14가의 6.5에이커 대지를 180만 달러에 넘겨받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부터 뉴욕시에 새로운 지역 전화번호 929가 추가됩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4월 16일부터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브롱스 지역 거주자 가운데 신규 서비스 신청자에게 지역번호 929가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휴대용 인터넷 접속 카드 등의 사용 증가로 지역번호 718과 917, 646, 347 등 올해 가을께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 장로교회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버겐 경로대학을 3월 5일 개강합니다. 일반 영어와 성경 그리고 합창을 배우는 반과 시민권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민권반은 새로 개정된 시험을 집중 강의해드리며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댄스 컨버세이션 2011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백형훈 감독의 단편 영화 아리랑 블루스가 선정됐습니다. 아리랑 블루스는 백형훈 감독의 댄스 필름 3부작 중의 마지막 작품으로 한국에서 이민 온 2명의 아티스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10월 더 로벌 소호에서 소개된 이래 많은 찬사를 모은 백형훈 감독의 아리랑 블루스는 맨하튼 소호에 위치한 더 플레어 디에러에서 상영됩니다. 웨스트체스터 한인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디션은 2월 28일 오후 8시 스카스데일의 뉴욕 백민교회에서 열립니다. 미 동부 지역에 거주하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한인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맨하튼 44가 뉴욕 하버드 클럽에서 뉴욕 지구 동포 여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백희영 장관은 경제와 함께 사회가 발전하려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트래블쇼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관광 관련 전시박람회 중 규모가 가장 큰 행사로 매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일반 소비자들과 관광 관련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27일간 부스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한국 전통 음료와 한과, 복분자주 등 전통 주류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창단한 뉴욕 한인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고 3월 7일 오후 7시 리틀렉의 이스턴 음악학교에서 오디션이 열립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허수아비 춤입니다. 허수아비 춤은 태백산맥과 한강, 아리랑 등 우리 근현대사를 대하소설로 실어내 한국 소설의 대백두를 쌓아올린 소설가 조정래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비리와 천민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파헤친 작품으로 성장의 빛과 그늘, 자본과 분배의 문제를 현란한 필치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의 근현대사, 분단과 이념의 문제, 역사 밖으로 밀려났던 포로들의 인권 문제를 다뤄왔던 작가의 전작들과는 달리 현대로 넘어와 작품의 현실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진 자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정면에서 공략하고 있는 야심작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2대 뉴욕 한의장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주 금요일인 25일로 마감된 가운데 한창현 후보가 단독 후보로 등록되어 경쟁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사회에는 지역 한인사회 연합회를 중심으로 과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과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어
이번 한창현 후보의 후보 단일화 성공을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선거 비용 역시 공탁금이란 명목으로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9만 5천 달러씩을 선관위에 지불했지만 경쟁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약간의 선거 재비용을 공제하고 모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오히려 뉴욕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좋은 곳에 활용하게 된다면 동포 사회로부터 더욱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창현 후보는 준비된 한인회장 후보답게 지난 20일 가장 먼저 선관위 본부에 서류를 접수하고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을 기다려왔습니다. 한창현 후보는 지난 10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단체 또는 한 업종만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커뮤니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동포들의 심판을 받고자 결심을 굳혔다며 뉴욕 한인 동포들에게 준비된 한인회장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각 한인 사회단체들은 경쟁 구도가 아닌 화합 구도로 신임회장 선출 시 단일 후보를 추대해 불협화음 없이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취임식을 가진 뉴욕 한인 청과협회도 종전의 경쟁 선거가 아닌 김영윤 단일 후보를 추대함으로써 협회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이끄는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 진행되는 뉴욕 한인 수사인협회도 현재 경쟁 선거가 아닌 단일 후보 추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신임회장 선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동포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재한구인의 북동부 지회도 진정훈 현 회장이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단일 후보 선출을 목전에 두는 등 한인사회 각 단체가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기회로 한인사회 각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 단일 후보를 회장단으로 선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한인사회의 화합을 이루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벌크 세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영어로 벌크 세일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벌크 세일 하실 경우는 여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고 매매되는 사업체의 위치에 따라서 세금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벌크 세일에 대한 세금은 매매 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 내시는 건 아니고 매매 가격 중에 가구나 기계 같은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클로징 할 때 바이어가 그 세무사 앞으로 체크를 발행하고 그거를 셀러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은 셀러 변호사가 세무서에 보내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